예비 카페 창업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리고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까진남 영상으로 카페 창업 궁금증 해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카페인 구독자 여러분, 카페의 진심인 남자 이육주입니다. 뭐 아니면 도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 전 항상 하시는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작은 해보자 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시작은 해보자 라고 하시며 카페 창업의 출발선에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카페 유튜버들을 보면 저울을 사용하던데 꼭 필요할까요? 보통 세팅값을 맞춰놓은 자동 그라인더일지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1g 이상의 오차는 존재합니다. 그라인더에 아무리 세팅을 잘해준다 해도 원두가 담겨있는 양이나 원두의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그라인더의 청소 상태에 따라 분쇄되는 총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맛의 음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두에 분쇄된 총 그람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저울로 계량하는 게 정말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카페도 식당과 같이 항상 일정한 맛의 음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리고 그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이 곧 매출로 직결되리라 믿고 있고요. 결국 어떤 상권이든 단골 장사이기 마련이거든요. 장비의 색을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나요? 우선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품목과 모델에 따라서 같은 블랙이라고 할지라도 그 블랙이 무광이냐 유광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A사의 커피 머신은 무광 블랙이지만 B사의 그라인더는 유광 블랙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미니멀라이즈하게 하거나 또는 심플하게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커피바 자체 그리고 커피 머신에 힘을 좀 많이 주시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은 개성이 넘치는 커피 머신들, 그리고 모두 다 통일된 색깔의 커피 장비들의 진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 머신 소모품 1년 유지비는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소모품의 가격은 각 제품의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딱 10만원, 20만원이라고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소모품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 머신에는 그룹헤드 가스켓과 샤워 스크린, 그리고 스팀팁 오링이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에 속합니다. 이 부품들은 보통 6개월 이내, 사용량이 많다면 3개월 이내에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품목들이죠. 가스켓은 보통 5,000원에서 2만원, 샤워 스크린은 보통 5,000원에서 3만원, 스팀팁 오링은 사실 거의 브랜드와 관계없이 작은 고무이기 때문에 만원 내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투그룹이라는 가정하에 가스켓은 보통 만원에서 4만원 사이, 샤워 스크린은 만원에서 6만원 사이, 스팀팁 오링은 만원. 그래서 모델에 따라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품목들이라고 하면 3만원, 조금은 좀 고가의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신다면 아마 1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라인더에서는 칼날과 그리고 토출구에 있는 부품이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이 부품들은 제품별로 너무나 차이가 크기에 특정 제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카페 실험실에 업로드 되었던 미토스원 그라인더의 칼날 권장 사용 주기는 500kg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2kg 정도의 원두를 사용하는 매장의 경우 대략 8개월 정도 뒤에는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칼날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분쇄는 되지만 분쇄된 원두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자주 해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칼날의 가격은 대략 20에서 25만원 사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구독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라인더의 칼날 그리고 추출구의 소모품의 수명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해? 괜찮았어? 냉장고는 직냉식과 간냉식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우선 직냉식은 성에가 많이 생겨서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냄새가 날 수 있기에 자주 성에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 냉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냉장 온도를 유지하기가 좋기 때문에 전기세가 적게 들죠. 반대로 간냉식은 직냉식에 비해 성에가 거의 끼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제품 자체의 코스트가 높습니다. 또한 바람으로 냉각하다 보니 문을 자주 열고 닫는 매장의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안의 내용물이 건조해질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예산이 조금 넉넉한 편이라면
저는 꼭 간냉식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건조해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위생에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의 곰팡이나 또는 결로 성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냄새나 악취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는 간냉식 사용을 추천하고요. 만약 그렇지만 제가 비용적으로 조금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직냉식을 사용한 대신 청소를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은 꼭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가진 예상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선택이 달라지는데 이 냉장고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베이커리 주방에서는 직냉식을 사용할 경우에 너무 직접적으로 냉이 반죽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접냉각식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커피 장비는 왜 파는 곳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싼 곳에서 사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이 아마 오늘 질문 중 가장 궁금해하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선 모든 창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사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 소비자의 하나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 업체에서는 만약 풀세트로 구매할 때 3,000만 원 정도, 자, 그리고 B 업체에서는 3,100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A와 B 업체만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는 100만 원의 차이가 나니 당연히 A 업체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A 업체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적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B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왔던 포트폴리오가 많고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상담하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예시를 들어드려도 사실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은 그래도 3,000만 원인 업체를 고르는 게 맞지 않아요? 100만 원 차이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디를 선택할 거냐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오픈하는 매장의 예상 1 매출이 50에서 1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일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 경험상 통상적으로 카페가 오픈하고 1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로 최소 3에서 5회 이상의 AS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한두 번만 서비스 사후 관리에서 차이가 나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적인 차이가 다시 한 번 더 거꾸로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후 관리가 되는 업체를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조금 저렴한데 하고 살 수는 있어도 그 업체들과 차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그건 조삼모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고르시는 걸 항상 좀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왜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 AS를 제가 오늘 접수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서비스 센터가 없다라고 하면 당일 또는 이 길에 AS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경중에 따라서 사실 AS를 조금 천천히 받아도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되게 중대한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이런 클레임인데, 이런 부분일 때 AS가 늦어버린다? 그러면 사실 뭐 매출이 50이라고 했지 거기 오신 손님이 그날 거기에 와서 뭔가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 매출은 50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제 사용자는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지, 요즘 누가 AS 안 해주나? 근데 사실상 AS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도의적인 측면에서 장비 업체와 협의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거의 받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의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서비스 센터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물론 큰 업체라고 해서 모두 빠른 서비스를 하고 작은 업체라고 해서 서비스가 느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각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꼭 보라고 이야기 드려요. 사실 이 대답은 너무나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그냥 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좋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카페 예비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간단히 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카페 오픈을 함께하고 많은 대표님들과 소통을 통해 얻은 것들이니까 꼭 한 번쯤은 참고하시어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오픈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띵띠딘. 됐어? 오케이.